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발밑에 깔린 나라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정말 믿기 힘든 거대한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4조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바꾸면 무려 3경원이 넘습니다. 경이요, 경. 정말 상상조차 안 가는 액수죠? 이게 뭐냐면요.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그 땅 밑에 잠들어 있는 천연자원의 가치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금, 석유는 물론이고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까지. 와, 정말 말 그대로 보물섬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참혹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를 바로 발밑에 두고도 이 나라 인구의 무려 71%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빈곤이라는 게 그냥 좀 가난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루에 2.12달러, 우리 돈으로 3,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깨끗한 물, 배부른 식사, 학교, 병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 꿈도 못 꾸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걸 가진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 그 원인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사라진 기반입니다. 이 나라 경제에 도대체 뭐가 아주 근본적이게 빠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가 흔히 사람의 욕구 단계를 말할 때 매슬로우 이론을 얘기하잖아요. 먹고 자는 생리적 욕구부터 안전의 욕구까지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경제도 막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단계가 있다는 거죠. 높이 쌓으려면 바닥부터 탄탄해야 하는 것처럼요. 그럼 경제의 가장 맨밑바닥, 가장 근본적인 기반은 뭘까요? 네, 바로 안정성과 신뢰입니다. 이 두 가지요.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평온해서 여기에 투자해도 내 돈 떼일 일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 이게 있어야 경제가 첫발을 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콩고에는 바로 이게 없는 겁니다. 이 화면 하나가 아마 모든 걸 설명해 줄 겁니다. 두 개의 광산 이야기인데요.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여긴 캐나다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이에요. 수억 달러가 투자됐고 최첨단 기술로 돌아가죠.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고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콩고의 광산을 보세요. 투자는커녕 사람들이 그냥 맨손으로 땅을 파고 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동원돼서 착취당하고 있죠.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불안정하고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니까요. 결국 이런 불안정함이 진짜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제정신인 투자자가 저런 곳에 돈을 넣겠어요. 당연히 다들 외면하죠. 그러면 그 자원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기술도 없이 마구잡이로 캐내져서 결국 무장단체나 군벌 같은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국민들을 위한 학교나 병원이 아니라 더 많은 폭력을 낳는 자금으로 쓰이는 거죠. 가난은 더 깊어지고 폭력은 더 심해지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밖에서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선한 의도가 어떻게 비극을 낳는지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그럼 그냥 해외에서 팍팍 원조해주면 되는 거 아냐? 물론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콩고를 돕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해외 원조라는 게 비유하자면 생명 유지 장치 같은 거예요.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당장 숨은 쉬게 해줄 수 있죠. 하지만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가끔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마음으로 보낸 공짜 구호 물품들 있잖아요. 음식이나 옷 같은 거요. 물론 당장 굶고 헐벗은 사람에겐 그게 생명줄이죠. 그건 맞아요. 근데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그 동네에서 작게 옷가게를 하거나 밭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내 옆집에 공짜 옷, 공짜 쌀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 돈 주고 제 물건을 사겠어요? 경쟁 상대의 가격이 0원인 겁니다. 이건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죠. 싸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결국 그 나라 경제의 실핏줄이 되어야 할 작은 가게들, 농부들이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해결책은 있긴 한 걸까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사실 해결책 자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안정성을 되찾고, 두 번째, 신뢰를 쌓는 것. 바로 아까 말했던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두 가지를 바로 세우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아요.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수십 년, 아니 그 이상 이어져 온 이 지긋지긋한 분쟁과 부패의 사슬을 도대체 어떻게 끊어낼 것이며 어떻게 안정과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세대에 걸쳐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린 이 신뢰라는 걸 대체 어떻게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 무거운 질문이야말로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진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